자, 혼동을 보시면 이제 혼동은요, 페이지요. 몇 페이지를 보냐면 82페이지를 보셔요. 혼동은 최근에 거의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혼동이란 것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우리가 이제 그 그림책으로 봤던 것하고 글로서 이제 책을 읽을 때하고 약간은 좀 차이가 조금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그림책에서 봤던 것이 책에 이제 글씨로 되어 있는 것하고요 똑같지만 이것을 이제 거기에 접목시키는 방법은 약간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혼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요 혼동은 뭐냐면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요 여기 한번 봐봐요.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요? 소유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소유권은 뭐 한다? 일단 점유를 할 수 있거든요. 점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고, 이렇게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점유하는 것은 뭐냐? 유치권이 있거든요. 유치권, 소유권은 이 세 가지를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봐요. 만약에 유치권자는 점유만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소유자가 되면은요, 점유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뭐도 하죠? 사용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하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요, 이 유치권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소유자가 되면 점유는 당연히 하니까 그것을 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 처분 권능은 저당권이거든요. 내가 지금 저당권자예요. 그럼 내가 저당권자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저당권이죠. 그럼 이걸 처분하잖아요. 저당권은 처분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소유자가 되면 처분뿐만 아니라 뭐도 하죠? 점유도 하고 사용 수익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권능에서 저당권이 개성이 매몰되고 소유자가 되면 당연히 처분하니까 저당권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점유도 하고 사용 수익도 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혼동을 우리가 한번 본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혼동을 보시면은요. 자, 먼저 여러분 그림을 좀 봐야 돼. 아주 간단한데요. 자,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자, 혼동 한번 볼까요? 그림은 되게 간단한데 여러분요, 이것은 다 가지고 설명하려면 좀 끝없어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의 룰이 있으니까 그 룰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먼저 여기 점유권, 광어권, 우리 아까 있었는데 가등기 기한 본등기 청권.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유권, 광어권, 가등기 기한 본등기 청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1번 봐봐요. 여기 이 말이 뭐냐면 이게 토지예요. 지금 토지에 갑이 있는데요. 을이요 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 그래서 을이요 소유권을 취득해. 알겠죠? 그러면 저당권을 소멸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요 이 갑하고라고 매매가요 무효가 됐어. 무효가 되면 소멸했던 저당권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는 지금 1번 저당권이 있고 여기는 2번 저당권이 있잖아요. 근데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이제 소유자가 되죠. 을이 소유자가 되죠.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됐죠? 자, 다시 한번 봐봐. 그럼 여기 3번 한번 봐볼까요? 여기 지금 그림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번이 뭐죠? 1번이 한번 소멸했죠? 그럼 여기 2번 봐봐요. 자, 2번이 소유권 취득했죠? 2번이 소유권 취득하면 병이 소유자가 돼. 이제 병은요 소멸하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지금 공동체의 특징을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밑에 봐봐. 이 지금 병 밑에 누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을 밑에 봐봐. 을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있죠?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요, 을 밑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은 여러분요, 이것을 뭐 설명을 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 밑에 아무도 없으면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내 밑에 누군가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 아니, 이해됐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너무 깊게 생각하면 있잖아요. 죽어. 알겠죠? 이게 이제 봐봐. 여기는요, 보면은 1번, 2번, 3번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요. 2번이 소유권 취득하면 2번은 어떻게 되죠? 소멸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2번이죠. 2번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가압류 때문에 안 한다니까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네 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혼동은. 거의 혼동은 여기에서만 시험에 나와요. 자, 아무도 없다, 소멸한다. 누군가가 있다, 소멸하지 않는다. 아무도 없다, 소멸한다. 누군가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혼동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여기는 이건 좀 달라요. 그럼 이것은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봐요. 지상권 위에 이걸 뭐냐냐?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1번, 2번이 아니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 자, 읽어야 돼. 여기를 뭐라고 한다? 이 저당권은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저당권, 지상권 위에 이렇게요. 그다음에 지상권이 저당권에 뭐가 됐다? 목적이 됐다. 목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 항상 이 말을 읽을 때 그냥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말고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 말은 이 말이 있으면 이걸 뭐냐?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봐봐. 그럼 누구를 보여야 돼요? 저당권자를 보여야 되겠죠? 여러분 봐봐. 저당권이 없다 해봐. 저당권이 없으면요.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저당권이 없는 상태에서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없어져요? 지상권이 없어져야죠. 그런데 지상권 위에 지금 누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누구를 보여야 돼요? 저당권자를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요. 지상권이 소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런 봐봐요. 저 친구가 지금 내 목마 위에 어때게 해봐. 이렇게 위에 있는데요. 내가요.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내가 비켜버려. 그럼 어떻게 하죠?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죽든 살든 만에 관계없이 나는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돼, 아니어야 돼? 버티고 있어야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상권이 목마르트해서 누구를요? 저당권을. 그러니까 자기 위에 지금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래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은 소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지금 뭐냐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그런데요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봐봐. 지상권 위에서 봐봐. 지금 저 친구가 내 목마 위에 올라갈 때 내가 있고 내 위에 저 친구 올라가죠. 내려올 때는 누구부터 내려와야 돼요? 나부터 비켜야 돼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똑같아. 그러니까요. 지상권이 저당권 취득하면 저당권이 지상권 취득하면 저당권이 없어져. 만약에 봐봐. 지상권 위에 저당권인데 지상권이 없어진다 해봐. 그럼 지상권이 없어지면 뭐도 없어져? 저당권도 같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지상권 없어지면 안 돼. 누구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그러니까 저당권이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참고로 보면 참고로 해가지고 뭐라 써놨죠? 자, 이걸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봐요. 의뢰 지상권 위에 병이 1번 저당권, 정이 2번 저당권이죠. 봐봐요. 지상권 위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있죠? 아까 말했죠? 1번하고 2번이 있으면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2번은 뭐 한다? 소멸하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1번 저당권자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고 2번 저당권자 정이 취득하면 2번 저당권을 뭐를 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원칙하고 똑같아. 우리가 이것은 여러분요, 이것은 나중에 어디서 배우냐? 지역권에 가서 배워야 돼. 지역권. 알겠죠? 지역권에 가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를 이제 보시면 똑같아, 여기도.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건 똑같단 말이죠. 지금 여기 봐봐요. 지금 누가 있어요? 임차인. 그럼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임차인 소유권 취득하면 임차권을 소멸한다 이 말이죠. 자기 밑에 누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8번 한번 봐봐요. 지금 1번이 있고 2번이 있죠. 1번하고 2번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 이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죠? 취득하면 어떻게 돼요? 2번 저당권자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 소멸하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소멸하지 않아요? 2번 때문에 소멸해요. 근데 만약에요 저당권자가 취득한다. 저당권자가 그러면 저당권을 뭐 한다? 소멸한다. 자기 밑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지금 룰을 지금 알고 있죠 지금?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9번을 봐봐요. 9번을 보면은 여기요. 이것은 여러분요 조금 차이가 있어. 잘 조심해야 돼. 지금 여러분요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경매가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말소가 돼. 소멸해. 저당권은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관계없이 저당권은 무조건 없어지는 거예요. 저당권은 무조건 없어져. 이해되셨나요? 다시 뭐라고요? 저당권은 무조건 뭘 한다고요? 소멸한다고요. 무조건 소멸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 보면 이 경매가 되면요 저당권하고 여기 임차인이 있죠. 자 봐봐.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 없어지죠.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면 임차인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소멸하지 않죠. 자 그런데요 경매가 됐다. 경매가 되면은 일단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을 해. 경매가 됐는데 임차인이 경락을 받았어. 경락을 받았단 말은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에요. 경락을 받았단 말은 뭘 했다?
소유권을 뭘 했다? 취득했다. 이 말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우리가요, 마치 우리가 내 밑에 누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무도 없으면 소멸한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는 경매가 됐을 때는 자기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니까 아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경락을 받죠? 그럼 임차권을 뭘 한다? 소멸하는 거예요. 임차권을 뭘 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임차권을 뭐를 해? 소멸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상속의 문제, 상속. 상속은 여러분 전혀 달라요. 지금 상속은 지금 누구를 상속했죠? 채무자. 채무자를 상속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1번 저당권자고 2번 저당권자인데 채무자를 상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얘는 큰 아들이고 얘는 작은 아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아들내미가요 아버지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 잡은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상속했단 말은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한테 돈 받을 거 플러스 1억이 있고요. 아버지는 아들한테 돈 갚을 거 마이너스 1억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상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의 마이너스 1억하고 내가 받을 플러스 1억이 마이너스 1억 플러스 1억을 더하면 얼마죠? 0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채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채권이 없으니까 저당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말한다. 채권하고 채무가 혼동으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부종성. 부종성에서 저당권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이것은 1번이나 2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상속을 했다는 말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거든요. 상속을 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1번이 상속하든 2번이 상속하든 관계없이 상속을 하면 둘 다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한다. 채권 채무의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에만 혼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채권에도 혼동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자, 여기를 이제 봐봐요.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는 누구를 상속했어요? 지금요 물상보증인을 상속했다고 되어 있죠. 물상보증인은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을이 자기 토지로 저당을 잡아주는 것을 물상보증이다. 그러니까 보증은 보증인데 물건 위에 보증을 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요 1번이 상속을 했다 2번이 상속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원칙하고 똑같아. 여러분 1번이 상속했단 말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럼 자기 밑에 2번이 있죠? 그럼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2번이 상속하죠? 그럼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자기 밑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소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상 보증인을 상속하면 원칙하고 똑같아. 아무도 없으면 소멸하고 누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채무자를 상속하면 채무자 1번이든 2번이든 채무자를 상속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알겠죠? 채무자를 상속하면 무조건 소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점유권을 보셔요. 자, 그러면 점유권이죠? 자, 점유권을 지금부터 보면 자, 점유권은요 먼저 점유권의 페이지를 몇 페이지냐면 84페이지예요. 알겠죠? 84. 자, 지금 점유권은요 지금까지는 최근에요 한 문제가 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점유권은요 점유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물권법을 보면 점유권은 전체에 대해서다. 우리 봐봐요.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알겠죠?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소유권 다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권이라는 것은 점유권 자체는 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다른 데하고 계속 연결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점유권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점유권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보시면 여기요. 점유권 여기 되어 있죠? 여기를 먼저 봐야 돼요.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이라고 되어 있죠. 먼저 이 법조문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이래야 된단 말이죠. 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 이런 앞으로 있잖아요. 사실상 지배를 뭐란다? 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점유예요. 점유권이 있다 이 말이죠. 즉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뭐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죠? 이걸 사실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이걸 사실이라고 그래. 점유하면 뭐가 생긴다? 점유권이 있다 이 말이죠. 점유하면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봐봐. 점유권은 권리예요. 점유는 뭐죠? 점유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유하면 뭐가 생긴다? 점유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그러면 사실상의 지배를 뭐라 한다? 이것을 점유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점유를 뭐 한다? 상실하죠. 그럼 뭐가 소멸한다? 점유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가 상실하면 뭐가 소멸해요? 점유권이 소멸해.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이 소멸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204조가 뭐냐? 204조 써요. 거기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것을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의해서 점유를 해소해요. 해소한단 말은 반환을 받는다 이 말이죠. 반환. 그러면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이 없고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권이 다시 되살아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보는데요. 여기 점유권 이게 한번 봐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뭐를 보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점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지배라고 그랬죠? 이것을 점유라고 그랬죠? 그럼 점유하면 뭐가 생겨요? 점유권이 생기죠? 권리는 뭐다? 권리죠. 점유권을 침해당하면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봐봐요. 내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것도 누가 훔쳐가죠? 그럼 내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요, 여기는 플러스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이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요, 지금 둘이 공부하다가요, 친구 거를요 빌려서 쓰고 있으면 편지를 펜을 썼는데요, 깜빡 잊고 돌려주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자기 것이냐고 자기 가방에 놓고 집에 간 거예요. 그럼 지금요, 내 가방 속에 다른 사람의 볼펜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상 지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요,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그냥 점유 설정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점유한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펼쳤더니 남의 볼펜이 가져 있죠? 내가 깜빡 잊고 내가 가져왔죠? 그러면 그때 이제 나는 뭐예요? 남의 볼펜이 내 가방에 있는 걸 내가 이제 알았죠? 그것을 말한다?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점유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점유냐 아니냐를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점유냐 아니냐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 보면 사실상 지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 점유 설정 의사는 여기서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점유 설정 의사를 말한다. 점유라고 하고 점유로부터 뭐가 나와? 점유권이 나오고 점유권으로부터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자력구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요, 누군가가 내 왼쪽 뺨을 때려.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다? 오른쪽 뺨을 대주라고 그랬죠? 요즘은 그랬다는 큰일 나. 알겠죠? 왼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도 나도 쫓아가서 왼쪽 뺨을 때려야 되겠죠? 그걸 자력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들어봤죠? 그걸 자력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누가 물건 하나 훔쳐서 도망가. 그럼 어때요? 쫓아가야 돼? 안 쫓아가야 돼? 쫓아가야 되겠죠? 알겠죠? 그걸 자력구제라고 그래. 그런데요, 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소송으로 하는 거예요. 소송으로. 자, 지금부터 봐봐요. 자, 누군가가 내가 자전거를 이렇게 사놨는데요, 누군가가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고 있어. 내 눈에 보여.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뺏어와야 되겠죠? 그걸 자력구제라고 그래. 그런데요,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가서 멀리 가서 안 보여. 그러면요, 자력구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누군가가 내 자전거를 훔쳐가서 내가 나중에요, 한 달 뒤에 그걸 알았으면은 내 자전거를 무조건 가져오면 안 돼요. 그때는 뭐라 한다? 소송을 통해서 반환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지금 내 물건을 훔쳐도 도망가고 있다. 뭘 한다? 자력구제. 알겠죠? 그런데요, 이미 그 사람이 멀리 도망갔다? 그러면 뭘 한다?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참 특이하게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죠? 원칙적으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점유하면 다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점유로부터는 뭐가 나오고? 자력구제권, 점유권으로부터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죠. 동시에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쳐가면 쫓아가서 내 거 주세요, 돌려주세요.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있고, 멀리 도망가고 눈에 안 보인다? 나중에 만나면 뭘 해야 돼요? 다시 빼앗아오면 안 되죠. 어떻게 한다고? 소송으로 돌려달라고 해야 돼. 그런데요, 이게 원칙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점유권이 있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99%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면 점유 보조자하고 간접 점유란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점유를 하는데 점유권이 없어. 이걸 점유 보조자 노조 알바생이죠. 알바생은요, 만약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은 그 물건, 그 편의점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뭐가 있다? 점유를 하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점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간접 점유는 간접 점유? 간접 점유는 뭐냐면 임대인이요, 임대인. 여러분 집주인이요. 여러분 집주인은요, 자기 집을 임대를 줬죠. 그럼 임대를 줬으면 어때요? 그 집에 살아 안 살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 집주인은 그 집에 안 살죠. 누가 살아요? 새 들어서 사는 사람, 임차인이 살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그 집에 살지 않죠. 그래서 점유하지 않는 거예요. 점유를 하지 않는데 뭐를 인정한다? 점유권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점유권을. 알겠죠? 그러니까요, 임대인, 간접점유자는 자기 집을 빌려주고 이사 갔으니까 뭐는 없어도 점유는 하지 않는데 뭐는 있어? 점유권은 있다 이 말이죠. 아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여기요, 점유. 여러분 사실상 지배가 점유잖아요. 이 점유로부터 뭐가 나온다? 자력 구조권이 나오고, 점유권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우리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잘 봐봐. 여기 보면 점유로부터 뭐가 나오고 자력 구조권, 점유권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봐봐요. 어떤 사람은 점유를 하는데 점유를 한다? 그러면 자력 구조권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점유권이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99%는요, 점유를 하면 뭐가 생긴다? 점유권이 있죠? 그러니까 자력 구조권과 점유보호 청구권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를 봐요. 여기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점유를 하는데 뭐가 없어? 점유를 하는데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점유를 한다는 것은 자력 구조권이 있다는 말이고, 점유권이 있다는 것은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는 말인데, 이 점유보조자는 점유는 하는데 점유권이 없어. 자력 구조권은 있지만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력 구조권은 있으나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요, 간접 점유는요, 점유를 하지 않죠? 자력 구조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죠?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접 점유는 자력 구조권은 없으나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죠?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여기 지금 간접 점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간접 점유.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간접 점유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지금 임대인이죠, 집주인. 임대인이요, 임차인한테 월세를 줬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말한다? 임대차라고 하죠. 임대차.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임차인은요, 자기가 이 집에 들어가서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점유한다 이렇게. 직접 점유한다. 그럼 이 임대인은요, 자기가 여기서 잠을 잔다 안 잔다? 못 자죠. 월세 줬으니까. 아까 우리 말했죠. 간접 점유자는 뭐다? 점유권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점유는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이것을 간접으로 점유한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서 간접이란 말은 점유는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자력 구조권은 없다 이 말이죠. 점유자단 말은 뭐다? 점유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점유권이 있으면 뭐가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요, 여기 임차인은요, 직접 점유자죠. 직접 점유자죠. 이 직접이란 말은 뭐죠? 점유한다 이 말이죠. 점유한다고 하는 것은 자력 구조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점유자죠. 점유자는 뭐요?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요, 점유자죠. 그래서 점유자는 임차인이죠. 이 사람은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이니까 점유하니까 자력구조권이 있고, 자력구조권이요, 점유자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좀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렇게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요, 지금 이 건물에요, 이 건물에 X가요 불법 점유하죠. 만약에 이 X가 불법 점유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임차인이 이 집에 잠을 자고 있다 안 자고 있다? 안 자고 있다 이 말이죠. 왜요? 다른 사람이 불법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임차인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나가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집을 누구한테 돌려주라고 해야 돼? 을한테 돌려주라고 해야 돼? 자기한테 돌려주라고 해야 돼? 여러분 봐봐요. 여기 직접이란 말하고 간접이란 말의 차이는 뭐냐면, 누가 이 집에 들어가서 먼저 사용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월세를 줬잖아요. 그럼 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사람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죠. 그러니까요, 갑은 직접 점유자한테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 이 말이 중요해. 누구한테 반환하라?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해라. 그런데 만약에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 그때는 누구한테 반환해라? 자기에게 반환해라. 자기에게 반환해라 이 말이죠. 자기가 누구죠?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가끔 법조문이니까 시험에 가끔 잘 나온단 말이죠. 그럼 다시 이제 여러분 여기를 보면, 여기를 지금 다시 설명해요. 지금 여러분 이거 보면 뭐냐면, 여기요, 이 임대차를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죠. 그렇게 돼 있나요? 이 점유 매개는 봐요, 직접과 간접을 매개는 연결하는 것, 기본으로 임대차다 이 말이죠. 그걸 매개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요, 이 임차인을 뭐라고 한다? 직접 점유자라고 그랬죠? 이걸 점유 매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점유 매개자는 뭐냐? 점유 매개자, 그것은 임차인을 점유 매개자라고 그래. 그래서 임대인은요, 보통 임대인은 누구죠? 임대인은 보통 소유자죠. 임대인은 소유자란 말은 임대인은 뭘 가지고 있다? 본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간접 점유자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은 최근에요,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간접 점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이것도요, 이 임차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임차인의 권리를 한번 보시면요, 이 임차인의 권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갑이요, 을한테 임대차를 줬죠. 그럼 임대차를 주면 이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관계를 뭐라고 한다? 우리 아까 했었는데, 임대차를 뭐라고 한다? 점유 매개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한다? 점유 매개 관계 이렇게 얘기해요. 점유 매개 관계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요, 이 을을 직접 점유자고, 직접은 뭐다? 점유하는 것이고, 점유자는 점유보호청권이 있고, 직접은 점유하니까 자력 구제권이 있고, 임대인은 직접 점유예요, 간접 점유예요? 간접 점유다 이 말이죠. 간접이니까 자력 구제권은 없지만 점유자죠. 점유자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요, 제3자가 여기에 불법으로 점유하잖아요. 불법으로 점유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만약에 임차인 지금 이사로 왔어. 이사로 왔으면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사로 왔다. 이사로 왔으면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를 해요. 아직 이 사람이 점유를 하지 않는다, 이사를 안 왔다 이 말이죠. 이사를 안 왔는데 자기가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이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집주인한테 전화해야 되겠죠? 그럼 집주인이 뭐라고 그래? 아, 내가 지금 저기 부산이니까 당신이 내 대신 가서 나가라고 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어떡한다? 임대인 갑의 권리를 대위에서 행사한다. 대위에서. 알겠죠? 대위에서. 그런데 만약에요, 이 임차인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죠? 그래서 임차인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임차권에게서 바로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하는 거예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우리 아까요, 기본서 정리할 때 이게 나왔단 말이죠.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임차권으로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요, 점유하면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할 수 있고요. 점유하지 않으면요,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고요. 점유하면 점유보호 청구뿐만 아니라 모두 있다. 자력구제권. 여기요, 자력구제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력구제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을 봐봐요. 점유권. 이 점유권에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점유권원이란 말이 나와. 여기요. 근데 이제 여러분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점유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점유자는 그랬죠. 여러분, 점유자가 누구예요? 이때의 점유자는 소유자일 수 있고요.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그 다음에 임차인 이렇게. 누군지 몰라. 왜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임차권은 점유하니까 이 중에서 누군지 모른단 말이죠. 누군지 몰라. 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를 뭐라 한다? 이것을 자주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 자주점유.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추정한다. 여기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본다. 그러면 안 돼. 본다.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좀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란 말이죠. 자, 그럼 여기 봐봐요. 공연이 뭐죠? 공연. 이런 봐봐. 이거 지금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이것을 공공연하다. 반대가 뭐죠? 반대가 은비. 은비는 뭐죠? 남 모르게. 그럼 여러분요, 지갑 있죠? 지갑. 여러분 지갑 지금 어디가 있죠? 먼저 가방 속에 들어있죠?
그것을 은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평원이죠. 평원의 반대가 뭐예요? 폭력이요. 폭력에 의한 점유. 그래 여러분 절도범 있죠. 절도범은요 물건을 몰래 훔쳐오잖아요. 그것을 평온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강도는요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빌려 훔쳐가잖아요. 그것을 뭐라 한다?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의의 반대가 뭐예요? 선의의 반대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주, 소유의 의사는 자주죠. 자주 점유의 반대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타주 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주 점유 이렇게. 그러니까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뭐가 지금 빠져 있어요? 소유의 의사가 자주죠.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지금 뭐가 빠졌어요? 무과실 점유는 빠졌어. 그래서 여러분 무과실이죠. 무과실 점유는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건 다 추정되잖아요. 추정된다고 되는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추정된다는 말은 뭐냐?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지금 이거 생겨. 추정된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증명 책임을 져야 돼요. 알겠죠? 추정되지 않으면 누가요? 점유자가 내가 점유자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 말이 없으면요, 아무 말이 없으면 갑은 자주 점유로 추정해. 그러면 갑은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이 말은 갑이 자주 점유가 아니고 타주 점유다. 타주다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돼. 그럼 누가 증명한다? 나는 어떻게 해서 무과실인가를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지 알겠죠? 그것이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말을 가지고 이 추정한다는 말과 추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봐봐요. 우리가 아무 말이 없으면요 점유자는 그랬죠. 그럼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일단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서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요 자주 점유가 뭐냐 지금부터 그걸 본다 이 말이죠.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여러분요 점유권원이라고 되어 있나요? 점유권원. 이 점유권원이 뭐냐면 이 사람이 분명하다, 소유자다, 절도범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조건 이것은 소유의 의사가 있다, 자주점유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임차인이죠. 이 사람들은요 소유의 의사가 없다, 타주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러면 자주는 뭐고 타주는 뭐냐? 지금부터 이걸 한번 보시면 이걸 봐봐. 자주는 뭐고 타주는 뭐냐? 이게 지금부터 첫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요 앞으로 수도 없이 나온 게 자주점유, 타주점유예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감각적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뭐라 나왔죠? 소유의 의사. 그럼 소유의 의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자주점이라고 그랬죠? 자주점이라고 했죠? 소유의 의사가. 그러면 이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말이 자주점이란 말인데 자주점유란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 봐봐. 절도범을 봐봐. 절도범. 여러분 봐. 자 내가 지금 훔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몰래 훔쳐서 봐봐. 남의 물건을 몰래 훔쳤어. 그러면 나는요 이 물건 훔쳐서 내 종이 속에 가지고 있죠. 그럼 나는 이 물건의 소유자라고 내가 믿어요? 믿지 않아요? 내가 남의 물건 훔쳤어. 그럼 내가 소유자로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어요? 다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유자라고 믿는데 왜 경찰 보면 오줌을 싸는 거죠 바지에다가? 알겠죠? 절도범들은 왜 경찰들 보면은 바지에다 오줌 싸냐고.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는 절도범을 보면 절도범 물건을 훔쳤을 때 마치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것처럼 하는 거죠.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훔쳐고 있어도 항상 불안하니까 몰래 막 더 깊은 데가 또 숨겨놓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내 것은 어때요? 내 것은 아무렇게나 책상 위에 놔도 되잖아요. 그 남의 물건 훔쳐온 것은 책상 위에 놓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땅 파고 묻어놔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자주점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죠? 자기가 마치 누구인 것처럼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의사, 그걸 자주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절도범 봐봐요. 절도범이 물건을 훔쳤어. 귀걸이를 훔쳤단 말이죠. 그러면요 미팅할 때요 자기 것이냐 귀걸이 차고 나가죠. 친구가요 결혼식장에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것이냐 친구한테 빌려주죠. 돈이 없으면요 자기 것이냐 다른 데 가서 팔아먹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마치 누구인 것처럼 소유자인 것처럼 행사해요. 이런 매수인 봐. 매수인.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자전거를 계약을 했어요. 그 자전거가 100만 원인데요. 내가 지금 90만 원 줬어요. 90만 원을 주고 물건을 넘겨받았어요. 을이요. 을이 물건을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은 아직 잔금을 다 줬어 안 줬어? 안 줬지만 물건을 넘겨받았죠. 그럼 을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아직 소유권은 취득했다 못했다? 아직 못했죠. 그래도 매수인의 점유를 무슨 점유라고 한다? 자주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마치 누구인 것처럼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의사, 그것을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자주점유. 그러면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어떻게 판단한다? 봐봐요. 그것은 어떻게 판단해요?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보죠. 봐봐. 객관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보통 보면 여기 봐봐요. 전세권자. 저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요. 저 친구가 언제 돈을 벌어서 집을 샀지? 그래서 공부해서 물어봐. 혹시 너 그 전세 샀니? 이렇게 물어보기는 그러니까요. 혹시 너 이 집 샀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친구도요. 굳이 샀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응 그랬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자기는 전세 살고 있는데 자기 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주점유도 아니다. 소유의사 자주점유도 아니다. 자기는 전세 살아. 그런데 친구가 너 니네 집이지? 그러니까 응 우리 집이야. 내가 샀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자주점유가 된다? 타주점유가 된다? 여전히 타주점이다 이 말이죠. 왜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객관적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래? 그럼 분양계약서 한번 보여줘 이 말이죠. 그래서 친구가 뭘 보여줘요? 전세계약서 보여주죠. 그냥 이 사람은 뭐다? 타주점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점유 시초,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처음에 점유할 때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임차권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죠? 소유권을 전제하죠. 소유권을 전제하니까 이것은 무조건 무슨 점유다? 소유의 의사가 없죠. 타주점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임차인 그러면 무슨 점유? 타주. 전세권자 타주. 소유자는 자주. 매수인은 자주. 절도범은 자주. 이렇게 된다니까요. 알겠죠? 매수인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건을 인도받아 있죠? 그러면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요 점유권을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분명하잖아요. 분명한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부터예요. 항상 우리 아까 뭐라 나왔죠? 점유자가 그랬죠? 그럼 여기 점유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해? 이 점유자는 소유자예요, 절도범이에요, 지상권자예요, 누가 어디에 속해? 이거 다 점유자죠? 그럼 이때 점유자는 어디에 속하냐고? 알아 몰라? 모르죠. 어디에 속한지 모르죠. 그럼 불분명하다 이 말이지. 알겠죠? 어디에 속한지 몰라. 뭐를 로그인하라는 거야. 알겠죠? 어디에 속한지 모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일단 뭐로 본다? 일단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 이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임차인이 그러면 필요 없어. 타주점이에요. 소유자가 매수인이 그럼 무조건 자주점이에요. 그렇게는 안 나온다고. 항상 뭐라고 나온다? 점유자가 이렇게 나와. 점유자가. 그럼 점유자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주, 평원, 공연, 선의점유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추정한다는 말은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을 해. 왜요? 이 상대방이 증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봐봐. 여기 보라고. 내가 지금 물건 점유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내가 이것이 내 것이냐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럼 일단 나를 자주, 평원, 공연, 선의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자주가 아니고 타주이거나 평원이 아니고 강폭이거나 공연이 아니고 은비거나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 돼요? 누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이 말이죠. 항상 추정한다는 말은 나는 그렇게 봐주겠다는 거죠. 나는 자주점유로 봐주겠다는 거죠. 그냥 내가 자주가 아니고 타주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해요?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추정이란 말이 나오면 내가 증명한 것이 아니라고.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은 강포. 알겠죠? 강포점유, 강포. 알겠죠? 그 다음에 강포 또는 폭력점유다. 이렇게. 그 다음에 봐봐요. 은비가 뭐예요? 은비. 남 모르게. 여러분 지갑을 주머니 속에 넣어놨죠? 알아 몰라. 모르죠? 남 모르게. 그 다음에 악의점유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 무과실. 여기 봐봐. 무과실점유는 추정이 안 되는 거. 추정이 안 돼. 추정이 안 되면 누가 증명한다? 내가 증명해. 내가 증명한다고? 그래서 누가요? 점유자가 증명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여러분요 나중에 이제 시험 치죠. 좀 있으면 이제 5월달부터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죠. 그럼 시험 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모의고사 볼 때요, 학생들이 친구들이 물어보죠. 아, 저 사람은 뭘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물어보니까 대답 못해서 아마 까락 맞았을 거지, 이렇게. 아마 까락일 거야, 이렇게. 알겠죠? 당신은 까락으로 추정된다, 이 말이죠. 추정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과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 다투는 사람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항상 추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다투는 사람이 상대방이 증명하는 것이고, 추정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그래서 우리가요, 점유자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추정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 여기 봐봐요. 아까 우리 여기서 뭐가 없었죠? 무과실 점유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소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없었어요? 무과실 점유란 말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러니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재밌는 말이 봐봐요. 여기요. 여기 보면 평온, 자주,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되죠.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요, 타주, 강포, 은비, 악이, 과실은 여기 동그라미, 여기 이게 동그라미. 여기 지금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하자 있다 그래. 하자 있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자 있는 점유는 나중에 점유를 병합하죠. 점유를 병합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병이 있어.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선이에요. 그럼 이것은 1년이고 4년이고 2년이에요. 그러면 이 병이요, 자기 것 2년만 주장할 수 있는데 앞에 것 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1년, 4년, 2년. 그럼 모두 몇 년이죠? 7년이죠. 이렇게 7년을 주장한다면 7년. 그것을 점유를 병합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병합할 때는 하자를 승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자를 승계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요, 선이죠. 여기는 악이죠. 그러면 전체가 뭐가 된다? 악이가 된다, 이 말이죠. 전체가 악이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 지금 나왔죠?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점유는 계속하는 것으로 추정해. 이게 뭐예요? 봐봐요. 전후 양시에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가 있고요. 여기 한번 봐봐요.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상이한 경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상이한 경우, 다른 경우, 이렇게요. 지금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잖아요. 먼저요,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당연히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을을 중심으로 해서 갑하고 갑이 있죠. 여기 3년, 1년, 2년이죠. 6년에 계속된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로 한번 봐봐요.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다르죠? 상이하다, 이 말이죠.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르다. 그럼 여기는 갑, 을, 갑이죠. 여기요?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병이에요. 갑, 을, 병, 이렇게. 갑, 을, 병,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서로가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병이요, 자기 것만 주장하면 선의의 인연이라고 그래. 이걸 점유의 분리라고 그래. 병은 자기 것만 주장해. 그러면 이 인연의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앞에 사람까지 다 더할 수 있다. 앞에 사람까지 다 더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3년, 1년, 2년, 그럼 모두 몇 년이죠? 6년이죠. 이것을 병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내 것만 주장하면 뭐라 한다? 분리. 앞에까지 다 더하면 뭐라 한다? 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병합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선이고, 이 사람은 선이고, 여기는 악이잖아요. 무슨 알겠죠? 선이 악이잖아요.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면 전체를 우리가 말하겠죠? 병합을 할 때는 뭐를 승계한다? 하자를 승계한다, 이 말이죠. 전체를 보면 하자를 승계하니까 앞에가 아무리 선이어도 D하고 가운데가 악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악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앞에서 뭐를 봤냐? 여기서 뭐를 봤냐면 여기요, 병합을 할 때는 하자를 승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자가 뭐냐면 강포, 은비, 악이, 과실이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하자 있는 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악이는 하자가 있는 점이니까 만약에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다 병합을 하더라도 하자를 승계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봐봐요. 여름이 여기 있어요.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여기 지금 을이 전세권자죠. 전세권은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죠.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사망한 거예요. 사망하니까 아들내미가 상속을 했죠.
그러면 아버지가요 전세권자로서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아들내미는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전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되죠. 이 상속인도 전세권자가 된다 이 말이죠. 전세권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세권자면 나도 전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것은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세권은요 타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아들내미가요 이 병이요 아버지가 살았던 이 집을요 내가 사고 싶어. 알겠죠? 그럼 뭐라고 한다? 무슨 점유가 돼? 자주 점유가 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 여기 타주가 자주 점유가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집을 사야지. 매매나 교환을 해야죠. 이것을 새로운 권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새로운 권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뭘 한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돼. 다시 타주가 자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봐봐. 타주가 자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돼. 여기서 그러면 새로운 권원이 뭐예요?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것들. 경매, 매매, 교환, 증여, 경매 이런 것을 새로운 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타주 점유가 무슨 점유로 바뀐다? 자주 점유로. 다시 타주가 자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운 권원, 소유의 의사. 그러니까 봐봐요. 그런데 상속은요, 상속은 타주가 자주로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됐나요? 자, 그럼 여기 상속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봐. 여러분요, 상속으로 인한 점유라고 돼 있죠? 여러분 상속으로 인한 점유 봐봐요. 재밌는 말을 봐봐.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여러분요,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게 아니고 점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 말이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요, 아버지가요 한국에서 아버지가 사망했어. 아들내미는 미국에 있어. 그럼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점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점유를 못하면 아까 우리 말했죠. 점유를 해야 점유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점유를 못하죠. 그럼 모두 점유권도 없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상속의 경우는 점유를 하든 하지 않든, 점유를 하든 점유를 하지 않든 상속이라는 때는 무조건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점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점유를 해도 점유권을 인정하고 점유를 하지 않아도 점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요,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상속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거나 상속 개시 사실을 알 필요도 없이, 이게 중요해. 상속 개시 사실을 알 필요 없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요. 타주가 자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주가 자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권원?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알겠죠? 새로운 권원 이래야 돼. 그러니까요, 새로운 권원에 의하지 않으면 타주는 언제나 무슨 점유가 되고, 타주. 아버지가 전세 살았어? 그럼 나도 전세. 아버지가 소유자야? 그러면 나도 소유자다 이 말이죠. 자주는 자주가 되고 타주는 타주가 돼. 타주가 자주가 되거나 자주가 타주가 될 수는 있어 없어? 없다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권원에 의해야 돼. 알겠죠? 그럼 봐봐요. 자주가 타주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주가 타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소유자가 집을 팔아가지고 내가 뭐가 되면 돼요? 임차인이 되면 되죠. 내가 그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죠. 그럼 내 거죠, 자주점유. 내가 그 집을 팔고 그 집에서 내가 월세로 살아 다시. 그러면 내가 무슨 점유가 된다? 타주 점유가 되죠. 그러니까 자주가 타주가 되거나 타주가 자주가 되려면 여기서 뭐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새로운 권원. 그걸 새로운 권원이라고 그래. 그러면 자주가 타주가 되고 타주가 자주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상속은 어떻게 된다? 자주는 자주고 타주는 타주다 이 말이에요. 다시 상속은 뭐다? 자주는 자주, 타주는 타주. 그러니까 상속 자체가 자주가 타주나 타주가 자주로 바뀔 수는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없다. 새로운 권원이 되면 뭐다?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나 경매가 되면은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가 되고 자주 점유가 타주 점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지금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잠깐요 정리해서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별것도 아니죠. 여기 정리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적은 장소에 정리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별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점유권에서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점유권을 우리는 점유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점유는 봐봐요. 항상 문제가 뭐라 나온다? 점유자는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르면 일단 그 사람을 뭐로 보는 거예요?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양수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점유권이 분명하다. 소유자는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고 지사권자, 전세권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이다.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어떻게 판단한다?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런데 점유자가 여기는 분명하니까. 그런데 불분명하다. 점유자가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점유자가 그러면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일단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로 추정한다. 무과시는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않으면 누가 증명한다? 점유자가 증명한다. 추정되지 않으면은 추정되면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하고 추정되지 않으면 누가 증명한다? 점유자가 증명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강포, 음비, 악의, 과실 있는 점유를 무슨 점유라고 한다? 하자 있는 점유라고 하고 점유를 병합할 때는 모두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점유 계속 추정이죠. 점유 계속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는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추정. 본다 아니에요? 추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동일하든 상이하든 관계없이 계속된 것으로 추정하고 만약에 점유를 승계할 때는 뭐도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점유가 타주점유가 되거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새로운 권원행에서 소유 의사로 점유해야 된다. 새로운 권한. 그 다음에 우리는 상속은 뭐다?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사망과 동시에 뭐가요? 점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 말이야. 점유권이. 알겠죠? 점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그래서 점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타주점유가 상속인한테는 자주점유로 바뀔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주에는요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요 뭘 보냐? 지금 봐봐. 지금 여기까지가 되게 어렵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 단순한 암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다음 시간부터 있잖아요. 자주점유, 타주점유 이것은 단순한 암기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요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등기. 등기가 무엇이냐 이게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지금 점유 기본 여기. 여러분 자주점유가 뭐고 타주점유가 뭐고 이게 조금 어려워. 이것 빼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 여러분 자주점유, 타주점유 이것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 이것은 정리하고 나서 한 번, 두 번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암기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별것 아니니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요 일단 먼저 강의를 먼저 마치고요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